안녕하세요. 진행하는 모습만 보시다가 강의 들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도 몰입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 2달 전에 알았기 때문에 한 6개월간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간혹 장기침이 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후유증이 목을 쓰는 직업인데 장기침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이 전에 오늘 동부사회복지 대회 제가 진행을 하고 왔거든요. 안심복지관 관장님이 본인도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출발하실 거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아까 거기서 뵀는데, 네. 오실 거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체육대회 때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체육대회 때 타가지고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있네요. 네. 저한테는 타격이 큰 겁니다. 요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체력적으로도 제가 힘들고, 더 특수한 상황이라서 진행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너무 저를 너무 믿고 막 이렇게 돌리셔서 제 이후에 MC는 무척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도 저쪽 가서 제가 읽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 준비된 것을 진행하던 친구들은 어려울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친구도 당해봐야 되는 거죠. 네, 어려운 거를. 하여튼 지금 시간이 원래 좀 근무하시면서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모양이네요. 네. 저도 강의하는 게 즐겁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도 사회복지 대회와 비슷한 건데 그때 특강이 9월 30일 날 잡혀 있네요. 경남 사회복지사들 다 만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뒤집어서 쭉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위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네, 반대쪽으로도 한번 하실게요. 네. 앞쪽으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뒤쪽으로도. 네, 천천히 내리시고 목도 좀 돌려주십시오. 목도 좀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신체 나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완전히 돌려서 저처럼 쭉 펼 수 있으면 아직 멀쩡하신 분들이고, 이게 다 안 펴지는 분들은 운동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팔뚝살이 많거나. 네. 천천히 돌리시고 반대손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완전히 돌리셔서 쭉 피십시오. 네.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천천히 돌리고 손목도 좀 돌려주십시오. 네. 양쪽 다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세요. 몸이 유연하신 거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안 하시다가 하시면 손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조금씩 하시다 보면 잘 되니까. 네.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색한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되게 어색해 하시네. 좋은 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선물도 드려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선물 없던 일로. 네. 선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선물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 버릇 나빠지는 거예요. 복지도 똑같은 거예요.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한 듯이 요구하게 되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 있죠.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도 마찬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오늘 강의 한 번으로 세대 공감 해결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오 선생님처럼 계속 TV 나왔겠죠.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 정도 받고 강의하시겠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그냥 그저 막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복지관에 오랫동안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그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분들과 만나는 게 되게 행복하고, 네, 오늘도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몇몇 사람들. 예전에 제가 레크레이션 초창기 할 때 이 가톨릭 복지관 다니면서 정말 엄청나게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이전에. 저희 20대와 30대 때 엄청나게 했었죠. 지금은 이제 복지관들이 저를 잘 못 불러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가격도 안 맞고 저도 좀 쉬어야 되고. 제 제자들이 연봉이 1억이 다 넘기 때문에 저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2년 반씩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사무실에 MC 리더스라는 곳에 한 16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저를 2년 반씩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도제식 수업으로, 우리 조금 이따가 그런 세대 간의 차이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3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바쁜 친구들입니다. 1등, 2등, 한 4등, 5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청출어람이죠, 그렇죠? 저보다도 훨씬 바쁘기도 바쁘고, 10월, 11월, 12월 한 달 스케줄이 60개씩 되니까 그 친구들은 거의 못 봅니다. 저를 못 만나요. 맨날 저 만나러 오고 막 영화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이러는데, 한 명은 다행히 아킬레스 근이 나가는 바람에 좀 쉬고 있어요. 그 친구도 보통 한 달에 48개의 강의를 합니다. 그 친구는 강의가 특화되어 있는 친구라서 진로 특강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친구인데, 공교롭게도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배운다라는 걸 가치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형들한테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잔소리만 많지.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운다.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게 가장 많은 걸 배웠습니다. 노련하기도 노련하고 젊은 감각도 갖고 있고 하기도 잘해요. 저보다도 더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세대 공감이라는 거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양보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대가 제 친구들이 관장들이 몇몇 있거든요. 복지관 관장들이 몇 명 있어요. 제 또래들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미칠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 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어른 된 자가 양보하는 거다. 아이와 어른이 대화하잖아요. 유치원 아이와 교수님이 대화해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대꾸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네.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되냐? 교수님이 유치원 아이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그 해법이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세대 공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못 봅니다. 공부한다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임용고시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는데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아빠, 미칠 것 같아. 모의고사 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다른 애들 보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걔들은 잠도 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시간 가까워요. 대부분 공부합니다. 학교 선생님 옛날에는 너무 쉽게 됐는데 지금은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다 재수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되게 기분 좋게 아빠 교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4학년 때만 공부하면 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지금은 만나지 추석 때도 못 오고 이렇게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 인생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됩니다. 잘. 제 딸이지만. 근데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좀 돼요. 니는 원래 그렇구나. 니는 그렇지. 넌 그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인정 딱 하고 나니까 그 마음도 편하고 한 번씩 카톡 보내고 긴 장문의 글을 이제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짧게. 긴 거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카톡 보내도 길게 보내는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 소통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짧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돈 보내면 춤추는 그림이 날라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이제 결론부터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폼이 바뀌었어요. 무슨 폼이 바뀌었냐 하면 오래 견뎌주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해도
다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견뎌주지 않아요. 사표 쓰고 나가버립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대신 사표 제출해주고 정리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본에는 그 직업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사표 다 하고 다 처리, 자기 짐까지 싹 뽑아오는 그런 직업이 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옛날에 영상 작업 이런 거에서 다 전환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뭘 봅니까? 숏폼이라고 해서 틱톡, 릴스 뭐 이런 거 거의 다 봅니다. 그게 더 팔로우 수가 높아요. 그래서 SNS 하는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숏폼으로 다 전환되어 있어요. 이거 만들던 아이들이. 그 유튜브 찍던 애들이 숏폼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숏폼은. 유튜브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영화도 요즘 뭐 시리즈 다 안 보잖아요. 줄여낸 유튜브 한 편 보고 끝내잖아요. 그래, 안 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영화 같은 거 꼭 봐야 되는 영화들은 다 보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짧게 되게 긴 거를 갖다가 뭐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줄여놓은 걸 다 보고 그냥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야 대화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전에는 막 그런 시대로 엄청나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긴 말을 싫어합니다. 말 길게 하는 사람 진짜 혐오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본인들이, 우리 어른들은 자기가 말 길게 하는지 잘 몰라요.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뭐 이런 교회, 성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부님들도 너무 이게 설교가 길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은 다 교인들이 떠나가요. 지켜봐가지고. 아니면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분들은 함께 주무시잖아요. 은혜스럽게 다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힘들어진 거는 중앙 집권 체제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성당 이런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와 하고 의자 배율도 다 그렇잖아요. 옆으로 못 빠져나가게 딱 붙여가지고 각자 이렇게 의자가 안 돼 있고 다 장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가게 딱. 그리고 강대상이 다 높아요.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딱 뭐 권위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잘 보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그거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죠? 교회가 가장 많이 타격받는 게 중앙 집권적인 거. 지금은 어떤 조직 사회가 성공하느냐? 여러분들 에자일이라는 조직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에자일, 민첩한, 날쌘 뭐 이런 겁니다.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바람 불어서 지금 조직들은 에자일화된 조직으로 다 전환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다. 지금은 중앙 집권은 층층 시야로 결제 다 받고 이런 회사들은 다 망해요. 에자일화된 조직들은 어떤 조직이냐면 335 아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피자 한 판의 법칙. 그래서 팀 구성원들을 피자 두 판의 법칙입니까? 한 8명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피자 이렇게 딱 나눠 먹을 수 있는 인원으로 딱 해놓고 그 조직들이 계획도 그 사람들이 세우고 실행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 보고예요. 책임은 누구냐? 대표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조직들은 절대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대표들이나 누가 관리자들이. 근데 지금 그런 조직들은 힘들어져요. 어떤 조직으로 전환되어 있냐면 에자일화된 조직, 아주 민첩한 모든 판단을 빠르게 8명 단위로 아니면 생각 명대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놓고 서비스한 다음에 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토스라고 들어봤습니까? 토스를 안 들어봤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에자일화된 조직입니다. 그거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는 평균 연봉이 1억 6천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자기가 동기부여되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되어서 가치를 스스로가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옛날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무슨 리더십, 감성 리더십, 여성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막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다시 뭐로 돌아온 줄 압니까? 셀프 리더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리더십의 끝이. 백날 해보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세대하고도 안 맞아요. 스스로가 동기부여돼서 스스로가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성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으로 지금 저희들 어제도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한 곳이 지금 요즘 떠요. 커피와 관련된, 그린 그루브와 관련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여기 뭐 가톨릭에서도 커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복지관 연결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 중에 빅핸즈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이즈 예방협회와 관련돼 있었는 건데,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빅핸즈라는 회사, 지금 플러스 그린 그룹이라는 회사, 플러스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레빗, 다회용컵을 다 쓰고 거기 레빗이라는 곳에 갖고 와서 저주파 소독하고 열 소독하고 막 이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레빗 회사까지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1호점 있다가 지금은 9호점, 10m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고로 잘 나갑니다. 그 회사에 어제 변화와 혁신 앤 셀프 리더십이라는 강의 주제로 핵심 인재들만 모아놓고 대표, 처장, 실장, 소장, 팀장급들만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셀프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셀프 리더가 결국은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바뀌어서 자기 팀원들을 바꾸고 자기 팀원들이 그 조직 전체를 바꾼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로 말하면 지방분권화된, 지방자치화된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전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프 리더들을 어떻게 명하냐면, 셀프 리더가 돼서 본인이 변화되고 자기 조직을 바꾸려고 막 노력해서 자기가 셀프 리더가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셀프 리더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가 슈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장 높이 쳐줘요. 그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다, 최근에 들어서. 근데 그 리더십이 나온 게 1980년대, 미국도 현대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그대로 알았습니다. 1980년대에. 젊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못 있겠다 하고 막. 지금 우리가 겪는 거하고 똑같은 걸 겪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이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각자가 동기부여되어서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냥 본인이 한번 실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말미에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 건데 외우기도 쉬우니까 그때 제가 나가면서 그것만 기억날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 해보면 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돌아서서도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다 기억합니다. 외우기가 엄청나게 쉽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신조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알잘딱깔센 정도는 알겠죠? 무슨 뜻이죠? 젊은 사람들 말고 조금 우리 관리자급 이상 되시는 분들 뭡니까? 알잘딱깔센. 그렇죠?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하는 사람을 요즘 원한다는 거예요. 찾기 어렵겠죠? 네. 그 본인은 안 해놓고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나요? 안 되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럼 요 정도는 알겠죠. 오저치고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뭡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오늘 저녁 치킨고, 나이 든 사람은 오늘 저녁 치맥고 이렇게 납니다. 치맥과 치킨으로 나눠져요. 네. 치킨고입니다. 전매추회 정도는 알죠. 그렇죠.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외계 보듯이 보면 안 되고요. 네. 쓰고 있는 말입니다. 단톡방에서 전매추회 이렇게 씁니다. 젊은 아이들은. 막내들이 해야 되니까 오늘 점심 메뉴 뭘 정해야 돼? 팀장님 물으시면 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짬뽕 땡기는 날로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덮밥을 먹으러 가야 되냐.
아니면 김치 볶음밥을 먹으러 가야 되냐? 된장찌개를 먹으러 가야 되느냐? 되게 고민되죠. 전매추에는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만반잘부, 요 정도는 다 아시겠지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는 아시겠죠? 왜 이런 퀴즈를 내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 세대의 문화, 아니면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걸 알라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을 갔어요. 그 문화에 빨리 적응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영어부터 배워야 되죠. 언어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걸 줄일까? 그러니까 긴 말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 언어 쓰는 문화의 의미,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정 이런 거 할 때도 이응 지읒하고 그것도 이제 쓰기 싫다는 거죠. 이응 지읒으로 자음으로 끝내버립니다. 고리타분한 말 반복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 언어 문화의 특성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가능해요. 여기 젊은 쌤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실은 우리가 뭐 X세대, MZ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명명 받는 것도 싫어해요. 규정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니는 MZ니까 MZ, 니 G 아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무척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규정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요즘 세대라 그러면 되는데 꼭 지칭해서 쌤은 X입니까? M입니까? 딱 봐도 X 아니면 M입니다. 네, 딱 얼굴에 나와요. 네. 세대를 규정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우리 딸들도 그러니까. G 세대들이잖아요. 제 딸들은 23살, 19살. G, 전형적인 G. 이거 지나가고 이제 초등학교 안 들어가요. 요즘 나오는 Z세대 이후의 세대를 막 이름은 벌써 다 지났어요, 여러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베타 세대, 감마 세대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관장급 이상, 진짜 관장님들은 진짜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세대죠. 관장 안 됐으면 다 옷 벗어야 됐는데 관장들은 65세까지 하니까. 원래 60세, 61세 다 옷 벗어야 되는데 관장 되면 65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 되는 게 낫죠. 시설장 되는 게 낫습니다. 기관단체 장이 되면 65세까지 정년이 늘어요. 61세가 아니라. 몰랐습니까?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도 하고. 거의 마지막,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 마지막 걸려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세대와 Z세대의 갭은 엄청나죠. 세대가 벌써 많이 세대. 몇 다리가 걷느냐면, 그분들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다음에 어슴푸리하게 386 세대라는 게 들어와요. 그거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X세대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보통 Y세대라고도 하고 요즘엔 통칭해서 그냥 M세대, 밀레니얼 세대 합니다. 그 다음에 Z세대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럼 세대가 벌써 가운데에 한 서너 개가 벌써 세대의 변화가 있어요. 그 쉽지 않죠, 그죠? 한 세대만 달라져도 참 그거 하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고 언어부터 이해해야 되고. 저런 퀴즈를 왜 내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아는 게 그 지역의 문화를 아는 거. 그래서 언어의 높낮이 이런 거 잘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있는, 그런데 그라제 막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런 쪽이 예술을 더 훨씬 더 잘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예술이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 우리는 됐다. 강성노조위원장이 우리 지역이 많아요. 강성노조위원장. 리더들이 많이 나와. 강성노조위원장. 잘 보세요. 노조위원장들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금속노조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면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유가 그 지역의 언어적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반잘부는 만나서 반갑다. 잘 부탁한다. 네카라쿠 베당토 들어봤습니까? 네카라쿠 베당토 우리. 외국말 아닙니다. 이거는 알아야 되죠. 이거는 시대적인 거라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네카라쿠 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토스. 초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복지사들하고 처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플랫폼을 하는 코딩하는 분들은 초봉이 6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평균 회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갭이 진짜 크죠. 우리는 관장님 돼도 1억 못 받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리고 왜 여기들이 우리 청년들이 광분하느냐? 요즘 저 회사들은 한 반은 재택근무입니다. 잘 가지도 않아도 돼요. 성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어디 언제까지만 딱 짜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의 구미에 딱 맞죠. 거기에다가 돈도 많이 주네. 그러니까 저런 데 갈라 그러는 거예요. 네카라쿠 베당토. 이런 언어들은 지금 자꾸 언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뉴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이 회사들은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길래 얘들이 제가 아까 토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자일화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아주 몇 명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우리처럼 막 결제 쭉쭉 뭐 올라가서 땡. 또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는 더 해. 올라가고 신부님 올라가고 뭐 이래 교황청까지 가고 막 이래야 되면 진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 문화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카리타스는. 안타깝지만. 왜 해야 되노? 하면서 전부 다.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조직 문화인데, 이런, 어제와 같은 그런 회사들은 조직 문화가 에자일화 돼야 된다 하니까 벌써 대표하고 막 적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 인파워먼트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막. 후보고 다 되는 것만 내한테 보고만 해. 내가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책임질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하느님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인간. 뭐, 포괄적으로는 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퀴즈도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 회칙, 프란체스코 교황이 쓴 거. 안 읽어봤습니까?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안 돼 다 읽어봤는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뭐 몇몇 그 성당들은 환경이나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막 특강도 그 교구 자체적으로 많이 불러가 들어요. 교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세탁 비닐 커버 양은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검색하지 마시고. 몇 장 될까요? 빨리. 손 들고. 네. 그냥, 네, 선생님. 1000만 장보다 많습니다. 빨리, 네, 보지 말고 그냥 손 들고 해주세요. 네. 1억 장보다 많아요. 저는 아닙니다. 빨리 맞추면 선물 준비해달라 그래. 선물까지 받았어요. 70억까지는 안 되고. 인구를 잘 계산해야죠. 아닙니다. 3복, 조금 더 쓰세요. 조금 깎으세요. 네. 네, 선생님. 네, 깎으라 그랬는데, 지금, 저 선생님 좀. 네, 4억자. 저기 남자 선생님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셔야 되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에게 선물 줘야죠. 네. 정답은 4억 장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0장만 써도 4억 장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5,200만 명이잖아요. 애들 거 빼고 애들은 집에서 엄마가 삶으니까 나머지는 1인당 10장만 써도 4억 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회용 커버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닐 소모가 되거든요.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 옷에 다 걸려 있잖아요. 겨울에 입을 거 벌써 다 비닐이 다 덮여 쓰여져가.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좀 줄여야 된다. 지금 우리 탄소 중립으로 나가야 되는데 복지관 이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조직 사회의 평가 지표가 ESG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비재무적인 그런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수치적인 평가 이것만 정량 평가로 다 지었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ISO 몇천 몇만 이걸로 다 평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재무적인 ESG로 평가합니다. 이는 얼마나 환경적이냐, 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하느냐, 뭐 원료를 환경적인 걸 사용하느냐, 비환경적인,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는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에.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포항제철은 큰일 났어요. 철을 못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 다음에 S잖아요. S는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권적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아동 노동을 착취했느냐 안 했느냐,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고 와서 니네가 쓰느냐 안 쓰느냐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승진에 제한을 두느냐. 외국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외국 회사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은 그것까지 다 평가를 받습니다. 여성에 대한 승진의 기회가 얼마나 높느냐, 비율이 남자들만 뒷담 많으냐, 이것까지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무 남자들만 진급이 잘 된다, ESG 평가받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G는 거버넌스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재정을 오픈시키느냐, 버는 돈을 얼마나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느냐, 이사회 구조 안에 아웃소싱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우리 자체 내적으로는 자기 회장 말 잘 듣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에서 돈 사는데 말 잘 안 듣고 의견 막 내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데입니다. 일본에 있지만. 어딜까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그 이사, 사회 이사 중에 몇 분, 8명이 핵심 이사 정도가 있는데 사회 이사 중에 2명이 경쟁업체 회장들입니다. 골 때리죠. 모든 자료가 오픈되는데 이사회에 사회이사로 경쟁이사 대표가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 정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예전에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투명하게 다 오픈시켜야 되는 거죠. 승진과 관련된 것도 점수로 한다면 그 다 투명하게 오픈, 나중에 ESG로 하면은 그게 다 오픈돼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가 또 억수로 투명하게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깨놓고 이야기하면 교회 쪽, 뭐 성당 쪽, 불교 쪽 뭐 다 투명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폐쇄적입니다. 평가받으면 평가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학이나 이런 데가 좀 절대적으로 오픈을 안 시키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죠?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이제 그런 평가 기준이 딱 서는 순간 되게, 그죠? 자기 사람 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학자들은 그거는 너무 좌파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 좌파 쪽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 예산을 굴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예산을 굴리는 게 일경이거든요. 일경. 들어봤습니까? 일경. 우린 저까지만 들어봤잖아요. 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일경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가 선언한 게 앞으로 우리는 ESG를 통해서
그 회사를 평가하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하는 회사는 앞으로 니네는 평가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평가를 안 해주면 투자도 안 되고 주식에서 폭락이 돼버려요. 그런 회사. 그 회사만 블랙락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뉴스에 정말 많이 나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그 회사도 역시 우리도 ESG로 평가한다. 똑같이 발표해버렸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TV에 ESG 그러는 겁니다. 재무제표 이외에 평가 기준으로 이제는 평가되는 사회, 가치와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가 아니고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다 ESG로 평가합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달서구에는 뭐 ESG 평가에서 무슨 상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뭐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사학자.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코백 몇 장 정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에코백 막 나눠주잖아요. 여러분들 행사하면 에코백 만들어서 뭐 막 하시죠, 그죠? 한 몇 번 써야 될까요?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지 안 쓰기 위해서 에코백을 나눠주는 겁니다. 기념품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한 몇 번 써야지 될까요? 대충 때려보는 거예요. 손 들고 이야기 말씀하세요. 네. 몇 번 정도?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그 다행인 게. 그거보다 좀 높아요. 그거보다 낮아요. 업다운도 아닌데, 이거. 네? 120분보다 좀 높아요. 150분보다 낮습니다. 140분보다 낮아요. 그거보다 조금 높네요. 네네. 130분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네. 130분보다 조금 낮습니다, 선생님. 그거보다 낮아요. 이보다 낮아요. 네, 선생님, 네. 131, 네,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형편도 좋아 보이는데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네. 131회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건 런던 통계입니다. 영국 통계예요. 근데 덴마크에서 낸 통계는 7,100번 이상을 써야 된다. 이렇게도 나와요. 장난 아니죠.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에코백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쓰는 게 최선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야 그걸 나눠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쓸 것 같으면 비닐봉지 쓰는 게 나아요.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세대 간의 변화 뭐 다 변하죠. 변화는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 뜻으로 보면 변자는 변할 변자, 변하다.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는 화할 화자, 한데 화할 화자는 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전제는 긍정성이 있어요. 성장을 전제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변화라고 합니다. 네가 변화됐냐? 종교적으로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죠.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고. 그죠? 종교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 전부를 우리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의 시대는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여러분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리더세요? 리더가 아니세요? 그럼 리더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것만 봐도 조직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저는 얼마나 많은 곳에 가봤겠습니까? 진짜 조직 문화가 자유로운 데는 물은요, 선물이 안 걸려 있어도 저분처럼 막 되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회의할 때도 자연스럽게 회의가 나오는 게, 그렇게 회의가 안 되니까 자꾸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써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니까. 말하면 내 책임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 아이디어 좋네, 네가 다 준비해봐라 이렇게 할까봐 말을 뭐 하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말없이 적어놓고 붙이고 분류하고 네이밍하고 투표해서 저 결정하고 하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이 막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과 동시에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가장 많이 도입했던 것은 잭 웰치가 근무했던 회사 어디입니까?
GE라는 회사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 제너럴 전자제품의 모든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썼던 거예요. 계속 테이블 원탁회의, 계속 아이디어, 사업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그 회의하려고 했던 게 GE에서 시작해서 자꾸 개발돼서 지금은 시민 원탁회의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회의들은, 또 청년들은 퍼실테이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다, 써서 붙이는 게 편하다. 리더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또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을 리더라 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 가서도 제가 강의해봤는데 마을 이끌이 과정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끌어간다고. 마을 리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리더는, 그렇죠,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시간 관계상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조율하는 사람, 다 맞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실은 리더 하면은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안에서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 직급은 없지만 영향력 한 개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바지 사장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리더가 아닌 거죠. 그 조직에 실질적 리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급은 낮은데 밑에서 대충 이야기하니까 막 그 사람 말에 막 팍 도는 거예요. 조직이. 진정한 리더는 그 조직에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으로 따지면 보세요. 영향력이 뭐냐의 뜻을 알면 좋죠. 영향력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게 영향력입니다.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고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이게 영향력입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 하지 않고 암적인 존재라 합니다. 꼭 조직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조직 안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리더가 아닙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뭡니까?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 귤 같은 거 하나 썩으면 그대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도 다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썩을 그게 뭔가 보면 그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걸 먹을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표 쓰고 빨리 나가세요. 영향력도 없는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영향력 없는 사람을 돈 주고 거기에 쓸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돈 주고 월급 주면서 쓰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그 조직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영향력도 없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로 인해 우리 조직에 영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이렇게 하면 리더십, 달성하는 사람 하면 리더, 이렇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 이런 것들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있냐?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복지관 안에서, 우리 시설 안에서, 우리 센터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날마다 이 셀프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분 정도는 알겠죠. 들어는 봤죠. 피터 드러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현대 경영학의 구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스너라는 사람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BM 회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조직 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도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도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통이 전부라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조직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소통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팀 안에서 팀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또 관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있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인이 꼽았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 해보니까 소통 능력이 30 몇 프로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네. 최악의 리더는 보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리더. 앞에서는 내 알지 다 너를 위해서 그래놓고 뒤로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제 주변에는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말 믿어도 되겠죠? 믿고 했는데 뒤에서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가 납작해요. 제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최소한 이런 최악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즘에는 뽑을 때 5년 단위로 조금 변하거든요. 제가 불과 2010 몇 년도에 보니까 금융권에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도전 정신을 좀, 주인의식을 좀 강의 좀 해주십시오, 강사님. 아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하고 금융권에 리더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은 강의 의뢰가 소통, 협업, 팀빌딩 이런 강의 의뢰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2018년도부터 딱 보니까 결정적으로 인재상이요. 한 5년 단위로 하니까 올해까지는 최소한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최소한 소통 협력이 인재의 요건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람뿐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통 안 되고 협력 안 되는 아하고는 같이 일 못 하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조직 안에서만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특수 직군인데 우리가 왜 클라이언트라고 합니까? 제가 이제 복지사들 교육할 때 보수교육할 때 많이 하고 왜 그것도 많은데 클라이언트라고 명명합니까? 클라이언트는 본인 스스로를 되게 높이는 말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척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쓰는 직업군이 누구입니까? 변호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의 전문성 있고 일회로 거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대상을 갖다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도 본인 스스로를 되게 높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라고 명칭하는 거는. 그럼 되게 전문적으로 지금 제대로 많은 지식을 익히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이미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명칭에 대한 것들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해보니까 결국은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힐수록 가장 자꾸 말 안 통한다고 부딪히는 걸 회피하지는 마십시오. 자꾸 만나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는
개인의 욕구가 어떤 건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원들 각자 쟤는 성격 MBTI 해가지고 쟤는 I인지 E인지 뭔지 T인지 P인지 F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개별적 관계를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관계를 요구하면 한마디 하면 쫙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개별적으로 김 선생 니는 이런 특징을 가졌고 요렇게 하니까 니는 요런 거 하면 요거 잘하면 네가 원하는 앞으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프로젝트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이제 관리자들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회사가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퇴사율이 하도 높아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컨설팅 회사가 내는 솔루션이 뭐냐면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특징을 알고 그 사람이 앞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불러가 다 면담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퇴사율이 확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냥 대충 뭉뚱거려가지고 부장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빨리빨리 그거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밑에 사람들도 숨도 좀 트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회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회사예요. 공장처럼 생겼지만 회사입니다. 원래는 델몬트 회사를 갖다 리모델링 했어요. 공장이었죠, 그죠? 주스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렇죠. 픽사라는 회사예요. 픽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애플만 알고 있구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가지고 간 게 픽사라는 회사잖아요. 그래 가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층에는 다 사무 공간을 놓고 1층에는 화장실, 식당, 커피 이런 거 하도록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무조건 내려와야 돼. 화장실 가다 보면 여기 커피 마시는 샘도 있고 톰도 있고 잭도 있고 그래 다 만나야 돼. 어디 가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선을 만들어 봤어요. 자주 부딪히는 동선으로. 그런 후에 어떻게 되냐, 픽사가 저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부분 아카데미상은 픽사가 많이 거의 가져갔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et it go, let it go 이런 노래, 그런 게 전부 다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다, 니한테 이야기할 거 있다. 참, 나 화장실 갔다 오라, 이야기 좀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점심 빨리 먹고 니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다 내려와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직원들이 부딪힐 수 있도록 타부서와의 담을, 우리 옛날에 자일로 법칙 있었잖아요. 쌀 집어넣는 그 자일로 쫙 높은 것처럼 저것만 우리끼리만, 여기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관만, 우리 법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복지관만, 우리 시설만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비전, 신뢰, 소통, 협업, 목표 달성. 보통 리더십의 단계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고 소통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협업하고, 협업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게 이게 리더십의 원래 단계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딱 중간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왜 중간에 있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 앞단계가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신뢰는 영어로는 트러스트, 그 독일에서 트로이스트에서 왔는데, 트로이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편안함. 신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못 믿을 놈, 저놈이 언제 나를 떼또드리고 내 지갑 훔쳐가지 그러면 절대 여러분 불편하죠. 되게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지갑도 있나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왔고, 한자로 딱 뜨지면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실할 신자예요. 신뢰할 때 신자가 진실할 신. 거짓말 하지 않아야 신뢰한다는 거예요. 조직에 있어서는 서로가. 두 번째, 레는 기댈래, 의뢰할래 라는 뜻이 있는데 이익, 이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뢰는 언제 생기냐 하면 지 이익만 쫓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익, 이득이 들어와 있냐면
우리 조직 전체의 이익,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뭔가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이 신뢰받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딱 따지면 절대 신뢰 못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영어로, 원래 프랑스에서 왔지만 라포 형성해야 된다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안 씁니까?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건데. 라포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정말 라포의 원뜻이 뭔지 압니까? 프랑스에서 왔는데 라포가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동일해요. 이익만 쫓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라포도 언제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까 상담으로 한다면 그 생각에서 시작돼야 라포가 빨리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제대로 내가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게 라포입니다. 그냥 대충 말 몇 마디 하면 생기는 게 라포가 아니에요. 원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꼭 검색해 보십시오. 라포의 어원 이렇게 쳐보십시오. 신뢰라는 말 옥편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익이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신뢰만 받아도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젊은 직원을 좀 도와줄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 복지사에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면 공감될 수 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고 일을 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똑같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느껴서 제가 지금 50대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정말 강의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공부 진짜 3년 동안 매일 토요일 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매주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강사들 모임에 가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MC인 줄 아셨겠지만. 진짜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공부할 때. 지금은 변화의 시대잖아요. 변화를 따라잡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학습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어디 대상에 가면 CEO 모임, 리더십 모임 가면 전부 다 대표들만 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은 교육도 받고 좋은 데도 가고 이래가지고 머리는 굵어져요. 직원들 보니까 답답한 거라. 본인들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너무 앞서가시는데 직원들이 못 따라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자기가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보내야 돼요. 직원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다 못 보내겠으면 핵심 인재로 구분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보내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바뀌는 거지. 자기들만 바뀌어서는 절대 조직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소통도 보니까 트이다, 열다, 적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하다. 여러분 소통 언제 잘 되냐? 적어야 돼요. 지금 적는 사람 잘 없죠? 네. 다 나가시면서 강의 그냥 모락하도록 하면서 나가실 겁니다. 안 적죠, 잘. 몇 분은 적으실 거고. 핵심 키워드라도 적었어야죠. 소통의 기본은요, 적는 데서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뭔지 압니까? 그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식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적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키워드로 잘 적는 거. 그게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기본 기술입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시킬 때 적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적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빠르게 적는 방법. 저희들 처음에 연습할 때 애국가 사절까지 누가 빨리 적나 이런 대결도 하고 그랬어요.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통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옥편에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투명해야 되고, 그죠?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뭐 뜻이 통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라틴어에서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들께서는 라틴어 공부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까리타스 뭐 이런 게 다 라틴어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뜻이잖아요. 모릅니까? 아시면서 댓글을 안 하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어차피 여러분은 45분까지는 못 움직여요. 근데 45분에 맞춰라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은데 꼬미니까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부 다 공유하다 꼬뮤니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스위스나 독일에는 마을 공동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꼬뮨이라고 합니다. 꼬뮨. 스위스에도 이렇게 마을 작은 공동체를 꼬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의 어원이 되는 거죠. 공유가 잘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이런 게 다 다르시죠. 우리 관장님들이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과 지식과 복지적 경험과 자기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또 공부해서 얻는 경험들을 다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온 분들은 또 경험도 적고 본인이 판단한 데이터도 적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좀 어렵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죠. 어른들은 막 젊은이들 보면 답답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장애가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비율이냐 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네 의사를 한 50%밖에 이야기 안 한대요. 50% 정도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지. 근데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30%밖에 못 알아들어요. 50%에 30%, 100으로 하면 15%밖에 제대로 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뒤에 제가 하는 일잘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잘잘. 외우기 쉽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잘잘. 근데 뒤에 소통 방법은 일잘잘 방법. 제가 만든 건데 반응이 억수로 좋아요. 할매들도 일잘잘 이렇게 하고 막. 목적은 뭐냐 하면 원래 변화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리더에게 있어서 소통은 변화입니다. 변화.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지각하도록 하는 거죠. 상호작용에 의한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뜻도 보면 기억해야 되다. 소통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각은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잘된 소통은 머리에 남아요. 잘 안 된 소통은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기억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일잘잘입니다. 다 기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색해서 박동철 강사 이렇게 쳐서 하면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올린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일잘잘입니다.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고 잘잘이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잘잘은 조금 다르죠. 상대의 표현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해라는 거, understand인데 understand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해서 너희들 받아들이는데 영어로 understand는 무슨 뜻입니까? understand 우리 이렇게 알았죠, 그죠? 누구? 아래에서 봐야 그 사람이 이해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댓글을 해주세요. 그렇게 배웠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웁니다. understand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여기에서 중립에 서서 상대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아래에서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understand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쳐다본다고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다른 세대들이 다 다르다. 성격도 다 다르다. 애니어그램으로 머리형, 가슴에 장형 다 다르다. 디스크로도 다 다르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죠? 디스크 검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최근에 뭐 젊은 애들은 MBTI, 우리 아이들도 MBTI 저보다 더 박사들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아빠는 T네, T. 딱 봐도 T네 하고 막 맨날. 고3이 더 잘 알아요. 파이브 러브 랭귀지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다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언어들. 오늘 비가 내리네.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 선생님. 선생님 20대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오늘 비가 내리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막걸리가 땡기시고. 막걸리가 땡기시네요.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들 반응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네. 선생님 술 줄이세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네. 또. 우산 안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선생님처럼 이야기 안 해요. 우산 안 갖고 오셨어요? 이 건물군입니다. 이분은. 그렇네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정도 대답하는 사람들은 낀 세대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밀레니얼 세대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관장님, 마치고. 예? 파전에, 예? 딱 이분처럼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세대 간에 다 달라요, 반응이. 여기에서도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아시아와 유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은 고맥락의 언어를 쓴다, 저맥락의 언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징을 보면 고맥락, 저맥락. 고맥락은 막 꼬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오늘 막걸리 어떤 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오늘 비가 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들 막걸리 한잔 하자 하면 되는데 돌려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사용 사람 중에서는 고맥락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저맥락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자기야 저거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다 그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달라는 뜻 아닙니까? 사달라는 뜻. 그냥 사달락 하면 되는데 자기야 요즘 저거 유행하는 것 같다 그자? 자도 이거 입었고 자도 저거 입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사달락 하면 되지. 여자들은 고맥락의 언어를 쓰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양은 또 좀 달라요. 좀 비비꼬아가 이야기해요. 그럼 문화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맥락과 고맥락이 좀 달라요. 저맥락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막 이런 거 하죠. 고맥락은 맨 끝에 보세요. 좀 모호해요. 간접적입니다. 집단의식. 이거 집단의식은 최소한 X세대 이상입니다. X세대 이상. 집단 행동. 집단적인 어떤 사고. 조직이 중요하지. 조직을 위해서는 몸이라도 바쳐야 되지. 이런 시대인데 요즘은 조직을 위해서 몸을 바쳐라 그러면 미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완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시대 전투판에도 요즘 아들 진짜 버릇없네. 이게 적혀 있대요. 기원전 지금 1700년 수메르 몽골시도 모르겠다. 몽골시인지도 저기에도 요즘 아들 버릇없다고 저기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는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다. 소크라테스도 저거 아들을 가르쳐 보이기는 속 들이지는 거예요. 요즘 아들 버릇이 없네. 부모한테 대들고 스승에도 대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게 지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너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때도 해결을 했겠죠. 왜냐하면 스승된 소크라테스가 많이 양보하고 맞췄을 거니까. 결국은 그래요. 답은. 요즘 오케이 부모 이거 들어봤습니까? 꼰대들을 외국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부모. 이게 외국에서는 꼰대라는 뜻입니다. 그 꼰대들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들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우리처럼 MG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케이 부모인데 저기 뭐를 쓰고 있죠, 제가. 오케이 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줌으로 맨날 소통하고 회의하고 뭐 하고 한다고. 서로 이래 깔집 듣고 있어요. 오케이 부모, 베이비 부모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줌어, 줌으로 소통하는 아들. 줌으로 소통하기 쉽지 않죠, 그죠? 줌 포비아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줌이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눈썹 문신 나온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 잘된 거 잘못된 것까지 다 보이거든. 그 주름진간이 막 그래가지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는데 위에는 막 화장 막 해야 되잖아요. 줌 회의할 때. 안 해봤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 안 들어봤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명 중 6명이 느낀답니다. 우리도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잖아요. 특히 복지기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젊은 사람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40대, 50대가 많이 느끼잖아요. 낀 세대와, 그죠? X세대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들. 20대는 너무 차이 나니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세대 갈등까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한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땡되면 갑보고 없다. 뭐 일 좀 시키려고 하니 갑보고 없네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초과 근무 같은 것도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미리 말씀하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고. 직하면 척 알아들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말이야 찰떡같이 알아듣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지식으로 이렇게 자꾸 경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키는 것도. 구체적으로. 짧게. 시간과 환경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꼰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보세요. 한잔 하실래요? 바로는 꼰대 같은 분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 중에도 새로운, 되게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되게 열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이 있습니다. 관장님들 중에. 소통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퍼실테이션 교육 좀 시켜주시소,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인 거죠. 명칭들이 막 옛날 베이비부머 386, X세대, MG 막 바뀝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그 이전은 산업화 시대, 베이비붐 세대, 386, X, 밀레니얼 2세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자꾸 하는 말이, 야, 그게 안 돼? 야, 그게 안 되나? 이래 하면 되지. 왜 안 되노?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경험했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다 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모아봐 이래 해가지고 저쪽에가 집 사면 되지. 못 써요. 하도 비싸져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대는 막 인터넷, 그나마 X세대 정도까지는 페이스북까지는 어떻게 좀 써요. 이 중에 우리 관리자분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다 인스타인데 페이스북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겠다고 SNS 해야지 하고.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다 합니다. 욕먹을까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거 뭐 컴퓨터. 요즘 뭐 개들도 뭐 스마트폰 보고 다니던데 뭐 유모차에 타고 개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가 막 오는데 뭐 사람 안가 싶은데 뭐 스마트폰도 안에 막 보여. 개가 그거 타고 있어. 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개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직장의 의미도 막 달라지고. 옛날에는 생계를 위해서 막 했다. 생존을, X세대는 생존을 위해. 왜냐면 X세대는 자기들이 직장 취업할 때쯤 되고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좀 잘 나가만 하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막 생존이에요, 생존. MG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성문 종합 영어, Boys be ambitious. 성문 종합 영어 압니까, 여러분? 성문 종합 영어를 아시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녹색깔 그거 있잖아. 성문 기본 영어 끝내고 나면은 성문 두꺼운 거 성문 종합 영어를 다 기본만 보고 성문 종합 영어를 모르는구나. 네, 관장님들 다 물어보세요. 다 여기 성문 종합 영어 다 보셨잖아요. 우리 때는 그 빨간 기본 영어라고 있었어요. 빨간 딱딱한 책.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달라요. 야망을 가져라. 커리어를 잘 쌓아서 뭐 어떻게 해보자. 근데 월급 안 받으면 헛방이라는 거죠. 요즘 세대는. 마음가짐도 다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막 이랬어요. 근데 X세대 좀 제가 된 세대죠.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그럼 나가보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70년대생이 운다라는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 거기서 발췌한 겁니다. 더 빨리, 여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컨텐츠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이런 걸 원하고 꿈꾸고 있어요, 늘. 또 뿐만 아니라, 공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옛날에는 정의, 민주화 이래서 다 같이 균등하게 논아주는 걸 갖다가 공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걸 갖다가 일 많이 하는 애한테 많이 주는 걸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똑같이 우리가 뭐 해서 프로포절도 잘하고 우리가 상금으로 뭘 받았어. 2천만 원 받았네. 기분이다. 100만 원씩 다 똑같이 우리 직원들 다. 이건 균등하지 않다고요. 프로포절 쓸 때 밤 며칠 새고 빡시게 썼던 걔한테 많이 주는 걸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공정은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주는 걸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걸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꼰대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은 꼰대 대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하고 가봅니다. 무시하는 거죠. 대처법이에요. 요즘은 무시하는 겁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뭐 옛날에 한 10년 전 같으면 헐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 대꾸도 안 해요.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미치는 거죠. 관리자들은.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는 보면 견마지로 뭐 노심초사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죠. 기울어진 지렛대 뭐 여기 보면 유아독전. 이해해야 되는 게 MZ세대는 많아봐야 형제가 평균적으로 잘나야 2명입니다. Z세대는 대부분이 1명이에요. 모든 게 집에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했어요. 엄마가 다 맞춰줬어. 태아주고 태아오고 그런 걸 받다가 갑자기 임마 니 해야지 막 하고 막 맨날 직장에서 요거도 먹고 막 으쌰으쌰 해야 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요즘 직장 면접 볼 때 엄마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놀랍죠? 엄마하고 같이 와요. 우리가 좀 잘 부탁드리겠다 회사면서. 관장님 줄 몇 명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난 분명히 예측합니다. 그런 일이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아가 그 앞밖에 없어요. 그럼 뭐 다 그한테 몰빵을 해. 지혜 전수 방식 보세요. 막 서로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도제 방식. 사수, 부사수 들어봤습니까? 사수, 부사수. 사수가 부사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 도제 방식처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서로 X세대쯤만 올라가도 시스템에 의해서 야 매뉴얼을 잘 봐. 야 다 적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상호 교류하면서 그런 거 내용들은요 유튜브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딱 팁이 되는 거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많이 다르죠, 그죠? 네. 근태도 보니까 뭐 성실하면 돼. 나중에 같이 갈 놈은 역시 안 빠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그놈이야.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X세대 와서는 야 근태 보험이야.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럴 때 근태라도 잘 받아놔야 안 잘리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M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재택하면 안 되나? 그 재택 많이 하는 회사에 연봉까지 많이 주는 회사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사가 인기가 많은지를 잘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뭐 기타 등등.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포모, 조모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못할까봐 와, 내 빼놓고 저것들끼리 모이는 거 아이가 막 이 불안함에 막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같이 해야지. 내 빼놓고 내 욕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 막 이게 아니라 지금은 조모입니다. Joy of missing out입니다.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뭐 1차까지만 하면 되지. 2차는 무슨 2차는 뭐 희한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슬슬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에 안 가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굳이 뭐 그것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호도도 마찬가지고 전화하는 걸 요즘 세대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으로 먼저 하세요. 통화 가능하나? 이렇게 카톡부터 보내놓고 이제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전화하면 끔찍끔찍 놀래요. 관장님 와 부르시나 또. 막 진짜 끔찍끔찍 놀고 전화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휴대폰 사용 목적이 바뀌었대요. 채팅과 메신저가 79.4%로. 전화는 목적이 아니고 채팅하고 유튜브 보고 이거 하는 걸로 다 전환되어 있다. 네. 뭐 이런 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핫이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이가 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나이가 든 거예요. 이거는 오라미씨가 나와야 요즘 애들이에요. 아는 뭐 압니까, 어머니? 네. 다 틀립니다. 세대 간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스탑, 룩, 리슨입니다. 일잘잘. 지금부터 소통의 기본은 일잘잘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잘잘. 일은 영어로 하면 스탑입니다. 일단 멈춤입니다. 잘은 잘 봐야 합니다. 소통의 기본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되는 거는 스탑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사람과 더 해야 되는데 이야기해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부모들 자식 간에도 대화가 그렇습니다. 엄마 다 듣고 있다. 야구 보면서 아빠가 다 듣고 있다 이야기해라. 아빠 다 듣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 보여요. 우리 상급자들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보면 자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보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들어주십시오. 그게 세대 간의 공감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일단 멈추고 잘 보고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뭘 멈춰야 되냐? 첫 번째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게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지 말 하는 거 좀 멈춰야 돼요. 지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없는 모양이네요, 얘는요. 제 주변에 너무 많은데 우리 형님들 되게 많아요. 자기 말한 거. 사람 모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살고 있다면 개 키우고 있습니까? 다 키우고 있답니다.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다 키우고 있대요. 영상 볼까요? 애기 아빠, 우리 때문에 바짝 돌아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부모도 변했다. 몸에서 어떤 가는 인생을 재밌어서. 살아가는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딱 보이는 걸로 우리가 다 접근한단 말이에요. 다 아니에요. 젊으니까 공부하겠지. 그런데 사장님이고 할머니 보고 손주 보고 오시나 아니 면접 보고 오는데 그러고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사고방식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똑같은 선이지만 밑에 게 더 길어 보이잖아요. 멈춰야 됩니다. 확증 편향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그게 할매들한테 참 독이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많다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요즘은 내 생각이 다 안 맞아요.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거는 하나님 말고는 그런 게 없어요. 늘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에포케라는 겁니다. 상담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고대 히라보의 에피케인 멈추다에서 유래했는데 판단을 중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는 싸가지 없고 안 돼!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세다는 거. 리스펙 할 때 스펙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요즘 세대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집중해서 봐주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듣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귀로 듣는 거 중요합니다. 눈으로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중요한 게죠.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로 입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감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이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말로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스티븐 코비가 공감의 유익은 공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말로 소통하는 거,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내가 듣고 있다는 신호도 잘 보내시고, 애매할 때는 질문하시고, 여기 또 나오죠. 소통의 소자가 적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는 사람이 소통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똑같을 겁니다. 확인하고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잘잘. 일잘잘. 다음에 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잘잘. 일단 멈추고 잘 보고 잘 듣고, 이게 바로 실은 시작입니다. 소통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